토트넘 허스퍼가 콘테 감독과 결별하고 토마스 투헬 감독을 선임하려 한다라는 보도와 소문이 영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토트넘 담당 기자, 전담 취재 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브닝 스탠다드에서까지도 보도했는데요. 특히 투헬 감독 측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왔고 토트넘 부임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 소문과 논란 속에 콘테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조금은 구단을 향해 항변하고 반발하는 코멘트도 했거든요. 토트넘의 현재 상황, 투엠 감독 부임설에 대한 내막, 포포투 한국판의 백현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토트넘에 대한 국내 팬들의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투헬 감독이 부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주 많은 팬들이 조금은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지금 콘테 감독의 토트넘 허스퍼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계약 기간이 당초에는 6월까지거든요. 예. 따라서 토트넘이 어쨌든 콘테 감독에게 그 재계약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걸 연장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6월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토트넘과 이별을 하게 되는 콘테 감독이 될 텐데, 그 후임의 이름으로 굵직한 이름이 나왔어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지금 무직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신문이에요. 인터넷으로만 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런던의 일간지고 런던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토트넘을 비롯한 많은 영국 팀들을 이제 전담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토트넘 소식에 가장 정통한 기자들이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토마스 투헬 interested in 토트넘 잡. 투헬 감독 측, 투헬 감독 본인의 멘트는 아니겠지만 확인해본 결과 이 소문에 대해서 제안이 온다면 부임할 의향이 있다. 물론 콘테 감독이 떠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난해 9월 달에 이제 콘테 감독과 투헬 감독이 악수 게이트로 인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투헬 감독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여론이 안 좋거나 혹은 투헬 감독 본인도 토트넘 부임에 조금 이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지 않거나 싶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일은 일이고 또 그때 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또 썬데이 월드의 케빈 팔머 기자도 프리미어리그 소식을 직접 취재해오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예요. 이 기자 역시 콘테가 나갈 가능성, 그리고 투헬 감독의 소문에 대한 최신 상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꽤나 밀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투헬 감독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6일인데요. 영국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했는데 데일리 메일 자체가 공신력이 높은 정론지는 아니지만 이 사미 목벨 기자가 보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 북런던 지방의 토트넘과 아스날을 전담으로 좀 취재를 하는 사미 목벨 기자고, 뭐 축구 팬들이라면 익히 아실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사미 목벨에서 나오는 북런던 관련 기사는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1월 16일 날 처음으로 토트넘과 투헬 감독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목벨 기자가 이제 투헬 감독을 이제 레비 회장이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였고, 말씀드린 이제 최신 1월 19일에 나온 보도는 투헬 감독 측의 입장이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 보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보도가 나왔을 때도 사실 영국 런던 지역에 이제 토트넘 담당 기자들, 토트넘만 취재한 기자들의 얘기들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얘기인데요. 게다가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제 토트넘을 전담하고 니자르 킨셀라는 토트넘뿐 아니라 좀 여러 팀들을 또 맡아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두 기자 이름이 동시에 나왔다는 것. 여러 취재를 함께 모아서 보도했다라는 거니까 취재된 내용이에요. 그냥 뇌피셜로 쓴 게 아니란 얘기죠. 첫 줄 자체가 인상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투헬 would be interested in Tottenham job. 이게 would be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수사예요. 왜냐면 단정적으로 썼다간 좀 리스크가 있고 얘기를 해준 측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왜냐? 콘테 감독이 아직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이 콘테 감독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드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이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니자르 킨셀라와 댄 킬패트릭 두 명의 이름을 동시에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걸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투헬 감독이 그래도 토트넘 감독직에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확인했고 그 인물은 투헬의 의사를 체크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무엇보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했다는 거. 물론 질 수 있는데 홈에서 졌고 홈에서 진 게 9년 만이고 또 이로 인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와요. 12개월간의 계약 연장 옵션을 6월 달에 토트넘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콘테의 동의와 함께 발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테 그냥 계약 연장해,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 사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콘테 감독과의 그 협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옵션을 발동시키기 위한 협의가 있었는데 최근 상황으로 인해 토트넘 구단은 협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가 잡아가는 가운데 투헬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당초에는 원래는 콘테 감독이 항상 뭐 유벤투스 복귀설도 있었고
계약을 하지 않는 쪽은 콘테 감독이다. 이쪽에 가닥이 잡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토트넘 쪽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토트넘 쪽이 말씀해주신 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이 콘테 감독에 대한 재계약을 지금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첼시가 지난 9월에 이제 투헬을 이제 경질했기 때문에 쉬고 있는데 이제는 투헬 감독이 경기에 돌아온다. 즉 이제 감독직 복귀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 충분히 휴식을 했고 제안을 들으려고 한다. 거기서 리딩 클럽이라고 얘기했는데 리딩 클럽이라면 역시 투자금도 많고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거나 노리는 팀들 급이에요. 투헬 감독이 이제는 그런 급의 감독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첼시를 이끌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챔스 준우승 그렇죠. 그리고 첼시에서도 우승했던 감독이니까 야망의 높이가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급의 팀에 사실 감독이 다 있습니다. 입지가 흔들리는 감독이 있는 팀들이 몇몇 있지만 명확하게 지금 이제 부상한 팀은 없는데 그 중에 토트넘이 좀 그래도 투헬 감독과 연결될 만한 동인이 있다. 네. 지금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토트넘도 첼시와 같은 런던 클럽이고 예. 그래도 리딩 클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나가고 나서 투헬 감독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투헬 감독도 지금 일자리를 다 알아보고 있겠죠. 예. 따라서 이 리딩 클럽들을 뭐 잉글랜드뿐 아니라 뭐 PSG나 뭐 아니면 독일 쪽 혹은 뭐 이탈리아 쪽도 다 알아볼 텐데 가장 적합한 쪽은 잉글랜드 그리고 토트넘 쪽이라고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가 또 의미심장한 게 투헬의 사단 동향까지 체크를 한 거예요. 네. 투헬 감독과 오랫동안 함께 왔던 코치 촐트 래프라든지 아르노 미헬스 같은 코치들은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는 투헬 감독이 다음 스텝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을 텐데 물론 투헬 감독과 함께하는 사단들도 뭐 함께 좋은 뭐 급여 조건을 받고 돈이 뭐 없는 건 그렇죠.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감독보다는 좀 이제 생활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투헬 감독이 이제 곧 나도 일을 할 거니까 좀 네.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분석가였던 베냐민 베버 같은 경우에 이제 파더보르의 스포츠 디렉터가 되긴 했기 네. 때문에 분석 코치는 새로 뽑아야 되겠지만 뭐 그런 그 코칭 스태프의 변동은 뭐 언제든지 있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정도까지 이게 체크가 됐다라는 게 솔직히 뭐 킨셀라 기자나 뭐 댄킬 패트릭 기자가 투엘 사단의 코치들은 뭐 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봤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엘 쪽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코치들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됐다. 즉, 취재된 내용이다. 투헬이 확실히 토트넘에 오퍼가 올 경우에는 협상에 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구단 차원에서 체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토트넘 구단 네. 소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토트넘 구단에서 투헬 상황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뭐 코치들도 지금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만약에 콘테 감독이 떠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얘기가 될 것 네. 같아. 요 정도를 듣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 저희도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자르 킨셀라나 뭐 댕길 패트릭이나 이번만 처음 보고 나서 투헬이 그래도 토트넘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겁니다. 예. 말이죠. 충분히 뭐 한두 달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동향을 체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분명히 이제 기자로서의 이제 예. 공감을 해보자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명의 입에서 투헬 감독이 계속해서 이 토트넘 감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또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 곳에만 나온 게 아니라 네. 말씀드린 케빈 팔머 기자가 썬데이 월드에서 썼던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흥미로운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영국 런던 생활에 투헬 감독이 좀 만족해서 이 토트넘에 조금 혹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독과 선수라는 것은 그쪽에 생활하는 것을 당연히 또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향수병도 걸리고 네.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 팀이 좋거나 뭐 조건이 좋아도 조금 이제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있고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도 맞아야 되는데 투헬 감독은 뭐 첼시에서 오래 일한 건 아니지만 런던 생활 나는 잘 맞는다고 느낀 거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말에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축출되고 투헬 감독도 이제 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자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2022년 말까지 투헬 감독은 런던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런던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던 그런 노력도 투헬 감독이 충분히 많이 했고, 이로 볼 때 충분히 이 런던에서의 생활, 그리고 잠재적인 일자리를 런던에서 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런던에 남는다면 솔직히 이제 보일리 구단주와의 문제 때문에 첼시를 떠난 네. 거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포터 감독이 너무 못하니까 투엘 다시 데려오는 거 아니야? 데려와야 된다고 또 팬들은 이름을 외치기도 뭐 있죠. 했지만 솔직히 그건 어려워요. 네. 그렇게 되긴 어렵고
런던에서 좀 야망이 있는 팀이라면 역시 뭐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이 너무 잘하니까 네, 그렇죠. 토트넘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잘했어요. 물론 이제 8강에서 프랑스에게 떨어진 건 아쉬운 결과지만 네. 그 당시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본인이 나 그만할지도 모른다라고 암시했지만 성과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때 만약 재계약을 안 한다면 투헬 감독을 선임할 거란 얘기들이 있었고 투헬 감독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뭐 잉글랜드 대표팀의 자리도 자리지만 런던에 살고 싶은 그런 그 생활적인 면이 있으니까 네. 토트넘이 제안했을 때 사실 뭐 토트넘이 그런 이유에서 첼시 출신 감독들을 또 많이 선임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예 첼시 출신 감독과 연고가 없는 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네, 맞습니다. 토트넘은 또 과거에 또 뭐 글렌호들은 또 뭔 너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글렌호들부터 시작해서 뭐 아드레 빌라스보아스 그리고 조세 무리뉴 그리고 지금 안토니오 콘테까지 첼시 감독 출신 감독들이 온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면 이 감독들이 결국 뭐 첼시에서 마무리는 좀 아쉬웠다고 네. 하더라도 성과를 냈던 감독이고 첼시가 그렇게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검증된 스타 감독이라는 얘기인데다가 이 감독들이 모두 사실 첼시와 토트넘이 라이벌 관계라고는 하지만 또 아스널 토트넘만큼의 그 그만큼은 엄청난 아니죠. 감정은 네. 없거든요. 그냥 성적도 비슷하고 야망도 비슷하고 런던에 있으니까 뭐 이런 스토리가 쌓인 것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사실 이제 이 감독들이 말씀하신 대로 런던에 살면서 기억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런던에서 계속 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콘테 감독도 런던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헬 감독 역시 또 한 번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는 첼시의 출신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토트넘이 투헬 감독을 데려오려면 일단 콘테 감독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콘테 감독이 지금 확실하게 뭐 경질된다 해임된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뭐 투엘 감독이 뭐 토트넘을 맡는다 이런 모든 전제는 콘테 감독이 떠날 때를 전제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토트넘의 감독은 콘테입니다. 예, 게다가 시즌 중에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금적인 문제,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토트넘이 그렇죠. 할 일은 없거든요. 네. 물론 뭐 성적이 강등권까지 떨어지고 10위권 밖으로 밀리고 그렇게 되면 가능해요. 네. 그럴 때 무리뉴 감독 월급 위약금을 주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자를 명분이 일단은 없고요. 예. 그리고 뭐 계약 기간을 충분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예. 지금 토트넘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예. 뭐 아직까지 지금 챔피언스리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 물론 뭐 토트넘이 지금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조금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에서도 완전히 밀리면서 분위기는 침체되긴 했습니다만 맨시티전에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또 토트넘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맨시티를 만약에 이긴다면 일단 맨시티를 이긴 것 자체도 큰 성과고 승점 차이 자체도 맨유와의 차이가 3점으로 좁혀집니다. 네. 이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수년된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연승 행진이 멈춰졌고 여기서 만약에 맨유가 이겼다면 더욱더 토트넘이 부담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자체가 토트넘이 이제는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4위 뉴캐슬과의 승점 차이도 만약에 토트넘이 먼저 이제 맨시티를 이제 이기면서 승점을 36점을 가져간다면은 뒤집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또 콘테 감독을 그렇죠. 보낼 수도 없고 오히려 이기고 또 연승 행진이 또 이어진다면 만약에 그러면 뭐 투엘 감독 얘기가 사라지고 또 콘테 감독 체제로 연장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콘테 감독이 뭐 투엘 부임설까지 있는 가운데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지금 얘기가 많아요. 사실 뭐 북런던 더비에 패하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팬들의 의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중요한 또 맨시티전을 맞았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맨시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지가 많거든요. 19경기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지금에 집중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한다. 이 말인즉슨 어쨌든 지금 계속되는 의심, 뭐 심지어는 경질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선수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앞의 경기다.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뭐 지금 결과 안 좋으니까. 하지만 온전히 이야기는 또 어렵다라면서 좀 항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콘테 감독의 말은 부상 선수도 있고 뭐 상대가 투자도 많이 했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솔직히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좀 강하게 얘기한 게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네, 사실 콘테 감독이 인터뷰 스타일만 봤을 때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첼시를 떠날 때나 인터밀란을 떠날 때도 안 좋게 떠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약간은 좀 항변하는 듯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면에서도 구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날이 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잉글랜드는 감독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구단 문화를 비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뭐 예를 들면 뭐 의료진들이 나와서 혹은 뭐 디렉터나 구단 관계자가 나와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모든 책임은 그러니까 구단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감독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돌려서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근래에 나폴리 얘기를 드리면은 네. 지훈톨리 디렉터, 뭐 단장이겠죠. 뭐 선수 운영이라든지 선수 영입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기자들과 그렇죠. 인터뷰도 하고 네. 회견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이나 영국을 보면은 파라티치 단장이지만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입 이런 것도 다 콘테 감독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네. 그리고 뭐 의료진 문제도 뭐 이건 보통 이제 감독이 대신 얘기하긴 하지만 선수들이 몸이 계속 안 좋고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의료 담당 헤드가 나와서 선수의 몸 상태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분업화해서 진행하는데 그렇죠. 네. 다 내가 대답해야 된다. 게다가 구단 경영까지 사실은 CEO 단계에서도 사실 이탈리아의 뭐 밀란의 예전에 뭐 갈리아노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해요. 뭐 회장도 그렇고 솔직히 다 기자들이랑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영국의 레비 회장은 그렇진 않잖아요. 뭐 맞습니다. 공식 성명 정도만 보도자료만 내지 네. 그걸 항변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문화 차이가 있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감독은 확실하게 좀 감독만 합니다. 헤드 코치와 매니저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엔트레나도로나 뭐 이제 테크니코라고 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총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투엘 감독도 이제 나는 좀 헤드 코치만 하고 싶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혹은 무리뉴 감독은 나 매니저가 되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콘테 감독의 발언은 나는 감독으로서 선수만 훈련시키고 싶은 거지. 선수 영입, 뭐 부상 문제. 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선수들이 계속 부상당하는데 의료진이 나와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수 영입이 잘 안 되는데 파라티치가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금이 부족하고 투자가 안 되는데 레비 회장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만 잘못한 거야? 솔직히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뭐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부상 이슈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적 시장의 실패도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약간 좀 억울하다는 그런 예.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지난 여름에 영입한 많은 선수들이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콘테 감독이 승인했고 원했던 선수일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보면 아니 내가 파라티치가 준 옵션 중에 골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말하긴 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파라티치가 와서 설명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나온 질문이 토트넘이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빅식스 팀과의 경기에서 약한데 정신력 문제 아니야? 기자들의 이 질문은 이제 그러면은 그 이슈들은 뭐 다른 뭐 단장 뭐 의료진이라고 치면 선수들이 못하는 거는 너 잘못 아니야? 질문했는데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거 결국에는 선수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감독의 책임이 아니냐. 네 리더십 문제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반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콘테 감독은 또 정신력은 문제가 없다. 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정신력이다. 만약에 정신력이 문제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왜냐? 우리가 원래 잘했던 게 그거니까. 네. 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적의 원인을 정신력으로 돌린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네. 즉 지금 우리 팀이 성적이 안 나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죠. 요렇게 네.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지난 시즌 2승을 거뒀고 특히 뭐 콘테 감독이 오기 전에도 맨시티 상대로 토트넘이 강했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좀 준비할 거냐, 이 강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네, 맨시티를 상대로 어쨌든 토트넘은 항상 선수비 후역습을 채택을 했습니다. 뭐 거의 맨시티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그러겠지만 토트넘은 그 강점이 굉장히 또 두드러질 수가 있는 경기가 맨시티전이었어요. 네. 그 기자회견을 또 콘테 감독은 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는 당연히 70에서 75% 점유율을 내주고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 25%의 점유율에서 우리가 찬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끈기를 보여줘야 된다. 맨시티를 상대로는 사실 역습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잘 버티고 잘 역습하겠다. 그 과정 속에 이제 그걸 잘 준비하겠다고 했고 또 운도 따라줘야 된다. 먹을 걸 안 먹어야 되고 좀 한두 번의 기회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중원에서의 호재이자 이제는 변명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월드컵 직전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벤탄쿠르가 다시 부상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벤탄쿠르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들에서 약간 좀 고전했던 면이 토트넘에 있었어요. 예. 뭐 사르도 써보고 스킵도 써보고 굉장히 비스마도 또 부진했죠. 비스마도 써봤는데 확실히 벤탄쿠르가 없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티가 났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맨시티전에서 벤탄쿠르가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콘테 감독이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는 점은 토트넘에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벤탄쿠르가 오고도 이제 결과가 안 나오고 경기력이 안 나온다면 네. 이제는 부상 때문에 못한 거라는 면죄부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최근 부진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두둔하면서 지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얘기가 처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히샬리송이 지난 경기에도 뭐 벤치가 나왔고 이번 경기에도 이제 완벽하게 폼이 올라와서 다시 부상에서 회복됐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손흥민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기자회견에서 이 히샬리송의 복귀가 손흥민에게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손흥민도 사람이다. 최근 부진에 뭐 맞는 건 뭐 인정을 하는데 지난 시즌 25골을 넣었고 그것이 이번 시즌에 좀 줄어든 거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악재이지만 히샬리송의 그런 복귀가 손흥민에게 압박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어쩌면 히샬리송이 와서 압박을 주면 정신적으로 손흥민이 자극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선수가 아니다. 손흥민은 그렇죠. 그런 입지 논란이 있을 선수가 아니고 그냥 지금 잠깐 안 좋을 뿐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몸 상태 좋다. 이번 경기도 선발 출전할 것이다. 진실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경기력을 이제 조금 떨어진 건 좀 인정한 것 같아요. 얼른 회복하게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뭐 손흥민 선수를 빼서 히샬리송을 출전시키고 경쟁을 시킨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믿음을 줬고 편안한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도록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부분인데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맨체스터 더비를 졌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급해요. 맞습니다. 맨유 원정에서 또 1대2로 졌기 때문에 타격이 분명히 맨시티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토트넘을 상대로 2연전을 맞는 것은 맨시티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맨시티는 또 맨체스터 더비 결과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토트넘은 언제나 힘겨운 상대다. 그들의 퀄리티는 이번 시즌에 예외가 없다라고 어쨌든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맨시티가 고전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펩 감독도 분명히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이제 토트넘이 지금 못하니까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를 좀 시켜 세웠고요. 맨시티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토트넘은 벤탄쿠르가 돌아오면서 중원이 강화됐는데 더브라이너 선수가 훈련을 화요일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 더브라이너 다쳤나? 못 나오나? 그럼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 희망 고문이 됐습니다. 더브라이너가 화요일날 훈련을 불참했는데 뭐 부상 이슈가 아니라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확인을 했어요. 다시 돌아왔다. 그때 훈련을 불참했던 것은 개인 사정이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 스톤스와 디아스가 또 복귀를 했다는 점, 어쨌든 수비에서의 그 로테이션이 가동된다는 점, 그리고 그 뎁스 자체가 좀 더 두터워졌다는 점은 맨시티 입장에서 충분히 남은 시즌 꾸려갈 때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더브라이너까지 정상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고요. 이제 설 연휴가 진행이 되고 또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또 토트넘의 경기를 해요. 흥미롭게도 1월 24일 화요일 새벽 5시 풀럼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풀럼도 지금 사실 토트넘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시티전, 풀럼전을 잘 넘겨야 되고 이 두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 만약에 맨시티전도 지고 풀럼전도 진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시즌 중에 경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콘테 감독이 위기의 남자인 만큼 앞서서 지금 뭐 북런던 더비에서도 졌기 때문에 맨시티와 풀럼전 이 2연전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FA컵 경기를 치르고 다시 맨시티전을 치러요. 이 지금 일정이 굉장히 또 빡빡한 일정이긴 합니다만 콘테 감독의 이 거취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경기 만약에 질 경우에는 정말 이제 4위권 도전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맨시티전도 그렇고 또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고 또 첼시와의 경기가 월말에 있어요. 만약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면 풀럼전 직후여야 되거든요. 왜냐? 프레스턴전은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어서 감독을 교체하고 그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대행 체제를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줄기 위한 유일한 시점이 이제 프레스턴전 전후예요. 그리고 맨시티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맨시티전은 새로 감독이 왔을 때 첫 경기 맞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경기는 또 진다고 해도 그 성적의 책임을 새 감독에게 묻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레스터 시티전 정도가 실력적으로나 토트넘이 이제 좀 확실하게 첫 손을 다 챙길 만한 상대라는 점을 봤을 때는 콘테 감독을 시즌 중에 경질을 할 거다. 그러면 풀럼전을 패배할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때가 유일한 타이밍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두 경기 어떻게 치르게 될지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